이게 우리 끝나고 하죠. 여기에 의자 5개를 다들 젊은 분들이 많구나. 안녕하세요. 승법아, 네 키가 작으니까 앞으로 와. 이리 와. 그렇지. 네. 그래. 됐다. 이런 찍으면 돼. 아주 좋습니다. 하나, 둘. 연재고 화이팅! 화이팅! 황교안 화이팅! 이주환 화이팅! 멀리서 우리 부산 그리고 지리적, 행정적 모든 중심에 있는 연재구를 찾아주신 황교안 전 총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잠깐 환영사를 갖다가 30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옵니다. 가까이 붙이. 예, 반갑습니다. 황교안 총리님께서 저희 연재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30초 하랬더만 저 30시간 남은 관계라서 우리 김영철 의원님 뒤에 계신 안재원 의원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총리님이 오시는데 대학 환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오신 건 아마 뜻한 바가 계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우리 이주환 의원도 재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영철 의원 시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인사 또 안 시키고 소원하고 하니까 환영사 같이 한번 더. 네, 반갑습니다. 김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대표님은 제가 우리 당 대표로 계실 때 제가 청년위원장으로도 모시고 또 제가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측근거리에서 모시고 또 황교안 FC라고 축구팀에서도 제가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또 뜻하시는 바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연재 국민들께서 좀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편안한 티타임 정도의 그런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질의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요. 우리 또 오셨는데 우리 황교안 전 총리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당이 제일 약한 점이 여기 당이 우리 당이 제일 약한 점이 뭘까요? 뭉치는 거, 싸우는 뭉치는 거, 싸우는 거 못하고 단결이 안 됩니다. 단결이 안 되고 의석수가 부족하고 벌써도 부족하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고 또 너무 점잖고 네. 우리 당은 아주 못쓸 당이네. 이렇게 나쁜 것들이 많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넘어서 더 잘하자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약한 것이 있다면 청년들이 부족해요. 청년들이 부족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역할이 여성들은 많은데 여성들의 역할이 또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당 대표 때 청년 친화 정당을 만들자, 또 여성 친화 정당을 만들자. 물론 이제 기존에 우리 당을 지켰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이분들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 과제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되니까 제가 청년 친화 정당을 만들자 그랬었는데 어느 당에 보면 청년들이 또 많이 활동하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또 이렇게 청년들이 거의 안 보이기도 하고 연재는 우리 이주환 위원장이 청년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 당 자체도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만 잘 키울 게 아니라 부산에 아마 여러 당들이 되게 아마 이렇게
청년들의 역할이 부족할 거예요. 좀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마크롱이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예? 45이나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대통령이 될 때는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39이었어요. 39살에 어디에 대통령이 됐다고요? 뭐 아프리카의 어느 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프랑스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김영철 의원이 지금 몇이에요, 연세가? 지금 대통령 되고 난 그 직후의 나이예요. 김영철 의원이 대통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대요. 너무 좋아하는데. 실제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는 바뀐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성세대는 뭐냐? 기성세대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모른 체 한다든지 또는 소홀히 여기면 그건 또 다른 잘못이에요. 저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더 연세 들 때까지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이 받쳐지고 지력이 이어지면 연세 관계없이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도 젊어도 역량이 있으면 그걸 얼마든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청년들을 그냥 저 밑에서 이렇게 일시키는 그런 상대로 생각했어요. 보세요. 근데 김영철 의원이 44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크롱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대통령 될 때보다. 그러게 우리가 확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나라 좁고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일본보다 몇 분일밖에 안 되고 미국에 비교도 안 되고 그 적은 나라예요. 인재들을 써야지. 저는 이 정년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늘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더 일할 수 있게 하고 젊어도 기회를 주고 나는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연세구가 특히 이제 우리 이주환 의원이 나이 젊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젊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젊은 사람만 하면 경륜의 우리 역량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김용석 박사라고 여러분 아세요? 네. 김용석 박사가 지금 연세가 얼마가 됐습니까? 90? 103살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102살, 얼마 전에도 뵙고 120세 때도 강연을 1시간 넘는 그 강연을 2강절을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동길 박사 이런 분들도 거의 100세 가까이 사시면서 계속 좋은 메시지를 내고 역할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저는 상생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다 잘 사는 이런 나라. 다른 지역구에 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드린 건데 상생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하다 보니까 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앉으시고 조금 젊은 분들이 저기 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소모품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소모품으로 하면 되겠어요? 또 내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저긴 꼰대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오늘에 우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제가 전직 당 대표인 건 아시죠? 네. 왜 제가 다시 하려고 그랬을까요? 나라 우리를 위해서 맞습니다. 바르게 맞습니다. 황교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애쓰고 혁신을 위해서 정말 진력을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지를 못합니다. 저는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당으로 변모되어야 된다. 제가 당 대표 때 아주 큰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 당원들에게 어려움을 드린 거예요. 혁신한다고 해서 통합한다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드렸어요. 이걸 저는 사실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니면서 다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한다고도 했습니다. 제 의도는 당을 새롭게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동지들이 너무 많이 다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공천권은 양보하면 안 되겠다. 내가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사실은 그 욕심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뭐 다 했잖아요. 근데 나라 살려야 되는 그런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거기 왜 또 들어갑니까? 그 자리가 왜 탐납니까? 아마 저 민주당 그것도 욕을 할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우리 당을 되살려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를 또 지켜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많이 힘들죠? 네. 편안하지 않죠? 네.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네.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주변에 도와줘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너무나 잘 알다시피 검찰에서 수사만 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부분 알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하니 못하니 말할 게 아니라 이분의 장점을 살리고 모자라는 걸 채워주고 이게 상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당 대표 우리 뭡니까 뭐예요 그죠? 천천히 하십시오.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하겠다고 대통령 선거 출마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선에서 8강에 4강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일은 다 끝났다고도 다 그러는데 제가 그 뒤에도 계속 부정선거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저는 뭐 다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 구멍 뚫리면 안 되니까 내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를 또 그거 갖고 또 비웃어요. 아이 지금 자기 4강도 못 올라갔는데 왜 계속 그러고 다니냐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해야 사회주의라는 거 막을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다른 분들이 하면 내가 할 필요 없죠. 근데 못하니까 내가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법이 생긴 이후에 선거 감시 활동이 계속되어 왔어요. 참관인들 다 오래 하셨죠?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그 감시 활동을 이제 소홀히 하지 않아 더 철저히 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 생각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정상화되고 바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한두 사람의 또는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해주길 기다리면 안 되고요. 같이 해야 됩니다. 다 같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힘이 10개가 될 거고 어떤 사람은 1개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다 모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젊은이 얘기를 했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얘기를 했고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를 들어 이 황 대표는 부정선거밖에 모른다. 제가 부정선거밖에 모를까요? 아닙니다. 우리 당에 제가 들어와서 당 대표 때 제일 먼저 한 게 정책 만들기였어요. 그래서 경제 정책 만들었어요. 그 경제 정책의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민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이 부자 되게 하는 경제 정책. 민부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제 정책들이 지금 다 사실은 있어요, 당에. 교수들이 50명, 현장 전문가가 20명부터 70명이 아침부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 먹을 때까지 막 그 토론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좋은 정책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당에 아마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새로운 정책을 내잖아요.
이거 굉장히 참 헛수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이 같은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책들을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후보들은 시민들하고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지 이때 와서 무슨 선거 공약 이 정책 만들어내는 거 참 이게 우선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우리의 가치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우리의 기본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좋은 사람이 나와서 그 정책들을 활용해서 상대와 싸워 이기는 이런 것이 필요한 때가 됐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새 정치죠. 이제 그렇게 해서 경제 정책도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또 뭐 우리 안보 정책 만들어냈어요. 안보 정책 이름은 뭐였는지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앞에가 민토론이었기 때문에 뒤에도 민평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주재한 분이 누구냐면 원유철이라는 전 의원이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 원내대표도 했던 원유철 의원이 대장이 돼가지고 만든 거예요. 오늘 원유철 의원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석방되었습니다. 맞아요. 가석방됐습니다. 네.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조금 아까 제가 통화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동지들의 어려움도 같이 챙겨야 됩니다. 그런 안보 정책, 또 교육 정책 이런 걸 다 만들어서 거의 모든 필요한 정책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제가 부정선거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전 부정선거 있기 때문에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그런 많은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하는데 혼자서는 안 된다. 같이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도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거 또 그냥 좌파 쪽에만 있는 사람이 왜 대표는 부정선거밖에 모르냐. 그래가지고 제가 몇 사람들에게 요새 보여줘요. 내 페이스북 볼까? 보여줄까? 보여주면 거기 보면 지금 저 윤석열 정부의 또 이재명의 잘못된 부분,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만 쫙 있어요. 보여주고 이래도 내가 부정선거만 하냐? 이러더니 다들 웃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 안에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고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세워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기분 좋아서 제가 이제 당대표 출마한 얘기를 많이 자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이유보다도 젊은이들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날씨 이렇게 쌀쌀하고 추운데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누구 이렇게 이제 질문 이렇게 받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승범아, 네가 제일 어른이니까 먼저 마이크로 인사. 뭐 궁금한 거 많지? 자. 그 정치외교학과 다니고 있는 윤승범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이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삼인주의 국가가 되고 있다고 좀 저는 생각하는데 사회주의 쪽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굉장히 복지 부분에서나 우리가 세금을 재분배해서 그들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이득을 챙겨주는 이런 문제들이 저는 좀 강하다고 보는데 사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주의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좀 나아가는 게 경제에 있어서만 보자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경제에 있어서만 말한다면 경제 주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유. 기업으로 말하면 기업들이 마음대로 기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잘 됩니다. 이게 시장 경제 원리거든요. 근데 시장에 막 개입해가지고 정부가 건드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니 그래가지고 또 최저임금이니 뭐 근로시간 제한이니 이렇게 이제 정부가 끼어드니까 민간이 자유롭게 못하는 거예요. 저는 시장의 힘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 사죠. 네. 손해보면서 물건 사는 분 있습니까? 맞습니다. 다 내게 득이 되니까 사는 거죠. 네. 파는 사람으로 말하면 파는 사람은 다 이게 손해보면서 판다고 그래요. 실제 손해보면서 팝니까? 아니요. 다 이익이 있으니까 파는 거죠. 네. 그럼 사는 사람도 이익이 있고 또 파는 사람도 이익이 있는 이런 시스템이 시장 경제입니다. 그걸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이거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네. 저는 기저효과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정권이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단기간 내에 하기 힘든 거예요. 국제관계도 그렇고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또 글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식어졌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새 정부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 지켜내야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방향은 경제 살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자유를 줘요. 그러면 돼요. 다만 이제 중소기업들은 아직 스스로 좀 성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뭐 완전 자유를 줘도 다 잘할 수 있어요. 다만 시장의 실패, 그러니까 부정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줘야 될 거는 이제 중소기업. 그동안 우리가 짧은 시간에 성장하느라고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했었어요. 근데 그런 사이에 중소기업들이 이제 많이 좀 힘들어하니까 지금은 뭐 경제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도와주는데 진력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경제 살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내가 볼 때는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1년 반 이내에 회복이 된다고 봅니다. 빠르면 뭐 8개월, 9개월이면 회복이 될 수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그러면 또 무너지니까 똘똘 뭉쳐서 우리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켜내자. 그럼 다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 몇 분 또 와 계신데 우리 대표에서 우리 김현정 원장 할 말 많다고 전에.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원장 김현정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이고 또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출산이 너무 저조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만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정말 되어야 하는 건지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서 5년 단위로 어떤 때는 뭐 50조 1년에 어떤 때는 뭐 80조 굉장히 많이 투자했어요. 지금 뭐 계산도 안 되는데 이 그 저출산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아마 한 300조 300조 가까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매년 뭐 많으면 5조 많으면 뭐 80조 90조 적어야 50조를 썼어요. 엄청난 돈을 썼는데 그 돈이 정말 다 어디 갔습니까? 왜 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네? 집이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결혼해서 애를 낳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도시, 직장이 필요하고 아이 키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몇 가지를 풀어주면 아이 갖고 싶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하면 여러분 집을 다 준다. 그러면 결혼 왜 안 하겠어요? 그러면 또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신혼부부에게 집을 살 수 있는 집을 다 준다.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문자는 주면 안 되고요. 문자는 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원을 하든 뭐 하든 하여튼 모든 사람이 다 하려면 돈 엄청 많이 들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있어요. 뭐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30년 정책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1년 정책이 아니라 30년 정책으로 하면 집 다 해결됩니다. 정부가 연계를 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5년짜리가 집을 지으라고 그랬다가 집을 규제했다가 팔라고 그랬다가 뭐 가져라고 그랬다가 이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일관성이 없어서 나라에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똘똘 뭉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30년 정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몇 명이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까? 6명.
6명의 대통령 우리가 쭉 이어가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프랑스보다 훨씬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6명의 뭐가 필요합니까? 대통령감이 필요하죠. 6명의 대통령까지 1명은 나왔죠. 5명의 대통령감이 필요합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갖고서는 위험하죠. 그러니까 뭐 한 3명씩 경합하면 15명 내지 20명의 대통령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달라요. 뭐냐면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 있는 당하고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 없는 당은 차이가 많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뭐 다른 자원도 필요하지만 대통령감 있는 정당이 돼야 되거든요. 30년 하려면 앞으로 5명이 더 필요한데 각 대통령별로 3명, 3, 5, 15, 15명, 20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내부 총질해가지고 저 사람 이겨봐야 5년짜리 대통령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문재인 정권 다시 들어오니까 우리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어가야 돼요.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서로 싸우지 말고 인재를 키워내 가야 되고, 제가 아까 젊은 대통령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김영철 위원장이 지금 40 아까 둘인데 저희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나이가 몇이 됩니까? 15년 붙으면 벌써 60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가 미리 이렇게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그때 가서 매번 새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크롱이 어떻게 39의 대통령이 됐는가 제가 알아봤더니 18살부터 정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18살부터 39이 19년 동안을 만나요. 개수가 거의 20년을 훈련받은 사람이 대통령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지금 뭐 내가 김영철 얘기를 하니까 다들 살짝 뭐 농담 비슷하게 아닙니다. 여기 2년, 10년 뒤면 벌써 52살 딱 대통령하기 좋은 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대한민국 지킬 수 있고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황당한 얘기 같지만 황당합니까?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30년 투자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집도 어린이집도 좋은 학교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단 5년짜리를 잘라버리고 5년 잘라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한 1년 반 정도는 또 이 정책 만드는 데 보내야 돼요. 얘기 다 듣고 만드는 데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또 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유, 내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 거기까지. 예, 다음은 우리 젊은 청년에게 보겠습니다. 정교사. 또 사학에서 어려운 그래서 따로 준비된 말씀은 없고 황교안 FC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영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입단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언제 여기 왔더니 FC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팀들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네, 대표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문재인 정권 때 빚이 우리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총리님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빚을 어떻게 우리가 그 갚을 수 있는 그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쓰기만 해갖고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모아야 돼요. 근데 모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기업들이 일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돈이 모여지고 그 모여지면 그게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근데 기업들은 뭐 이를테면 이제 좀 많이 내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불편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일하고 많이 낼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까요? 배치합시다. 빌려야 된다. 예,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정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사회도 기부도 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런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내야 되거든요. 이게 시장 경제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딱 어우러지면 지금 빚 청산할 수 있죠. 근데 버는 거는 소홀히 하면서 갚기만 해라. 이런 빚은 잠깐 갚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기업을 살리는 겁니다. 기업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난 정부처럼 재정 여건이 좋아지니까 그걸 또 퍼주는 거예요. 이런 정말 아이고 아니 돈이 얼마 세수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걸로 또 퍼줘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빚 없이 하겠습니까? 딱 재정 그 준칙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들어온 돈 어떻게 쓴다, 모자는 어떻게 채운다, 그 내년에 어떻게 한다 이런 설계를 만들. 그게 재정 준칙인데 지금 지난 정부는 재정 준칙이고 뭐고 그냥 막 오는 대로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빚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저는 사실 우리가 빚이 국가 채무가 40% 이내여야 안정적이다. 과거에 우리 경제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뭐 40% 넘었죠. 많이 넘어가요. 30%대에서 지금 뭐 50% 지금 통계는 없는데 그럼 그게 다 버텨내기 힘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성을 저희 재정 적자에 대해서도 지금도 사실은 그 적자는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는 돈 뭐 이거 잘 아꼈으면 적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벌려놓은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채워 넣어야 되니까 잘 아껴서 채우면서 경제는 살려내가지고 경제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면 저절로 세수가 늘어나죠. 그런 방법으로 좀 나가볼 텐데 지금 한 망가뜨리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더 오랫동안 더 수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20년, 30년 정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연제구 의회 또 대표하고 있는 우리 최욱장 의장께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제구 의회 최홍찬 의장입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 그 청년 정책 관련 지금 사실상 사회적으로 보면은 아마 청년분들은 집에서 쉬고 있고 어르신분들은 일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도 주거 정책보다도 일자리 정책을 먼저 두고 두 번째 주거 정책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일자리가 없이 잠이 오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되겠고 또 거기서 제가 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각 외국의 그 어떤 컨벤션 센터 이런 데 가가지고 보니까 우리 한국의 TV가 한 50만 원 하면은 중국 같은 데 가면은 5만 원, 20만 원 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국가 경쟁력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렇고 지금 노조가 많은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좀 단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어르신들의 그 어떤 지금 사실상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아오기까지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정말 중국에 가보면은 제 어렸을 때의 모습이더라고요. 정말해서 중국에 가면은 이제 경운기 정도 한 20년 전에는 가니까 우리 한국에 경운기 트랙터가 있는데 중국에는 거의 소로서 그 농사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 정도로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분은 바로 지금 60, 70, 80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간단한 예로 너무 요즘 IT화가 되어 가지고 저는 지역의 건고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건고에 오면은 정말 불편해 하거든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너무 컴퓨터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60이 넘으면 아마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할 줄을 알아도 눈이 안 보여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또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저 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저희들 어린이 단체 연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그 간주도로 어린이집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의 어린이집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항폐화가 되어 간다는 거죠. 민간 어린이집에 앞으로 지원 정책을 앞으로 강력하게 좀 해줘야 될까. 그래야 어린이들을 좀 보호를 해줘야만이 아까 그 출산 정책에도 오히려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한 30년, 20년 전에만 해도 포항제철이 국영화되다시피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민영화를 시켜놓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부 막 국영화처럼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 오히려 더 민영화를 돌려줘야만이 일자리가 더 창출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질문을 몇 개 하신 거예요? 3개인 줄 알았더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청년 일자리가 먼저냐 주거가 먼저냐인데 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근데 이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까 뭐 주거 정책 얘기는 아까 뭐 제가 또 잠깐 비슷하게 말을 했습니다만 장기로 하면 가능하고 근데 일자리 문제는 이거 좀 심각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뭐 일자리 뭐 현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그 첫 번째 정책이었어요. 문재인의. 근데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고사하고 뭐 다 줄어들어 가지고 젊은이들은 막 일자리 취업하는 걸 포기해 버렸다고 해요. 예,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경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거기서 나오죠. 그 부분은 뭐 잘 아실 테니까 그런 정도로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업하는 창업. 창업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정부가 좀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도와주면 이제 창업에 그 열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정책 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깜놀 10억 벤처 배틀. 그러니까 배틀을 매일 여는 거예요. 경쟁 시스템 매일 열어서 경제 살릴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나와서 그래서 판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싸워요. 경합해요. 해가지고 1등한 사람에게 돈을 딱 줘요. 10억을 줘요. 10억. 와우, 놀랬죠. 한 달 동안 또는 뭐 2달 동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경합해서 아이디어도 있고 또 거래선도 확보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한 사람들이 했는지 점검해서 그 가능성을 봐가지고 그 사람에게 10억을 주는 거예요. 이거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역량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받으면 창업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 몇 명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 그 돈이 없어서 그동안 자기 역량을 발휘지 못했으나 돈이 있고 역량이 있으니까 이건 성공할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70%가 돼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일자리가 되죠. 하나하나가. 나하고 서너 명, 5명이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매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10억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이면 몇 자리가 생깁니까, 기업이? 요것만 365, 거기다 플러스 4하면 뭐 2,000. 그때 금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해요. 그 내년에도 2,000명 들고 앞에 했던 첫 번째 했던 기업은 또 성장해서 그게 2,000명이 아니라 3,000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한 5년 지나면 벌써 이게 몇만 명이 한 번에 생기는 거예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꿈 같은 얘기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1년에 얼마가 들까요, 돈이? 3,650억이에요. 그렇죠. 10억씩 주니까 360은 3,650억. 거기에 그래. 거기에 부대 비용까지 하면 한 5천억을 들이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들 경제 어렵다고 힘들어하는데 나가수 보셨죠? 나가수. 미스터 트롯 보셨죠? 그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흥이 났어요. 내게 돈 안 와도 그냥 다 사회가 막 이렇게 그냥 철렁철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분 좋아지고 힘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뭐 3포, 5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낼 건가? 정부가 그런 데 써야죠, 돈을. 그 돈 어디서 나냐? 이러는데 열어보세요. 한미약품인가? 이거 하나 이제 해가지고 뭐 터지니까 예. 하나에 7조. 알고 있습니다. 7조 벌었어요. 예. 요새 뭐 네이버, 네이버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10몇 년밖에 안 됐죠?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기업이 됐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이거 하나 터지면 그냥 확 하는 거예요. 지금 5천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투자해도 괜찮아요. 정부 재정이라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국민들 흥나게 하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젊은이들 막 신나게 만들고 여기에 재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재정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씩 터지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쿠팡 같은 게 벌어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쿠팡도 10년밖에 안 됐어요. 하나 터지면 네,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 도전을 해야지 우리가 살아나지 계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허황한 계산이 아니라 또 나라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 10억씩 줬다. 뭐 그렇게 억울합니까? 키워가는데. 그리고 길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정책, 네, 저는 그런 해결이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해외에 나가서 좀 우리 역량 키워야 돼요. 해외 뭐 할 일 많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뭐 일자리 판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예. 부족하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청장님 오셨다가 일정 간격에서 다른 또 행사 진행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오셨는데 또 인사 말씀 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앉으세요. 예, 지역적으로 많은 그 활동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우리 황교안 전 총리 모셔가지고 지역의 현안과 이렇게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연주구가 아니라 부산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시장님을 위해서 박수. 우리 연주구민들도 정말 지금 돌도 뭉쳐 지금 지방선거가 5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의원님 두 분 오시고 부의원 다 계시는데 우리 주민들 앞에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똑바로 된 나라, 정말 튼튼한 나라, 또 일자리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맞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더 이렇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김순자 우리 연제부 또 여성 단체 또 회장께서 이러고 오셨으니까 여성 대표를 해서 간단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잘생겨가지고 처음에 들었을 때 서울 사람하고 부산 사람 우리 국장님하고 이렇게 딱 나란히 서셨는데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부산 사람 반갑습니다. 아니 부산 사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부산 사나이 부산 사나이가 멋지다고요. 부산 사나이가 훨 멋집니다.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이주환 의원님이 어떻게 하면 이 선에 당선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100% 이야기를 좀 해주면 그대로 따라서 이 선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답 아주 간단해요. 저 따라 하면 돼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SNS더라고요. 영상을 활용하는 거. 근데 젊은 분들이 그걸 잘하니까 지난번 이제 총선에서도 SNS 홍보를 통해서 거의 그것에 의존해서 당선된 지역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못하는 걸 하려고 막 이렇게 했을 게 아니라 잘하는 거를 더 잘하면 그게 큰 힘이 되죠. 첫째는 이제 그 SNS를 많이 활용을 하는 거. 둘째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약간 좀 부끄러움이 많아요. 아무데나 막 가야 되는데 자기 또래한테만 가요. 젊은 사람한테만 가.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은 누가 합니까? 연세 드신 분은 내 동료에게 맡겨놓고, 아니 젊은 사람들은 내 동료에게 맡겨놓고 좀 연세 드신 분,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 확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주환 의원을 생각하면 그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뭐 작은 거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비싸게 힘들게 소비를 합니다. 힘들게 비싸게 소비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젊은 사람들은 물건 살 때 어떻게 삽니까? 뭐 직구니 뭐니 해가지고 인터넷 사잖아요. 집에서 20% 싸게 사. 근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가서 20% 비싸게 사. 시간도 더 걸리고. 그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연세 드신 분이 할 수 있나? 제가 우리 캠프에서 그 캠프에 이제 오는 장로님들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본래 우리 기도회 하려고 오시라고 그런 분들인데 그거 교육해달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우리 또 이주환 위원장 젊으시고 또 잘하니까 젊은이들에게 이런 것을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마 연세 드신 분도 한 30명, 40명들이 와서 들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소문이, 입소문이 퍼져나갈 거예요. 야, 정말 주민들을 위한 당이구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좀 제안을 한다면 이런 교육을 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쓰는 거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내 지도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 여러분 네이버 지도 솔직하게 네이버 지도 못 쓰는 분 손으로 보십시오. 네. 자, 거꾸로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는 분 손으로 보십시오. 어이구, 역시 연재는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물건 싸게 사는 거, 뭐 또 무슨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 다 쓰시나요? 예. 카카오 택시 솔직히 못 쓰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저는 택시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젊은 분들이 가서 봉사를 하는 시간 많이 걸리죠. 이러면 이제 그럼 우리 당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죠. 네. 황교안 대표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요.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잠깐 일로 마이크 내안 드릴게요. 목소리 좋아서. 아이고, 제가 황교안 대표님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당 대표 되시고요, 차기 대통령도 되시고요. 하여튼 여기 계신 저보다 높으신 분들 얼굴 잘 받았습니다. 좀 열심히 좀 잘 해주세요. 좀 잘 받았습니다. 한 번 잘 받았습니다. 화이팅! 좀 잘 좀 해주세요. 좀. 질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질문으로 취급하고 답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좀 힘들지만 제가 이런 주문을 해요. 나에게, 그러니까 대표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대표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자. 다들 내가 하면 그 하나가 100이 되면 100이 되는데 대표가 혼자 하면 열심히 해봐 10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해요. 그렇지만 나 혼자 부담 갖고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100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생활을 한번, 우리의 패턴 한번 보십시오. 계속 우리 구청장 만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요. 다 그랬죠? 네.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테니까 한번 힘내세요. 이러면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10배로 열심히 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젊은 우리 아들 데려올 테니까 잘 키워주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잖아요. 청년 좀 많이 모아고 청년들 붐이 좀 일어나게 하세요. 안 하고 싶나?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그래서 하세요보다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새로운 패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 말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할 거예요. 저는 항시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예, 다음은 우리 시의원 우리 두 분 와 계신데 우리 김영철 의원 잠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 우리 나라의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우리 당 걱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게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나라를 책임질 대통령감 후보들이 필요하거든요. 정치인들이. 근데 우리 당에 그런 인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누구 보고 좀 속 시원하세요? 한동훈 장관 보니까 좀 속 시원하죠? 왜 시원해요? 논리적으로 이론의 바탕을 두고 상대방을 요목조목 반박을 하니까 국민들이 납득이 가니까 우리가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당에도 그런 분들 좀 많이 계셨어요. 홍준표 대표님은 조금 강하시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님 같은 분, 우리 한동훈 장관 같은 분, 우리 황교안 대표님 같은 분, 즉 우리 당에 스타 플레이어가 나와야 축구도 이길 수 있듯이 우리도 30년 동안 집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우리 당 대표가 되시면 우리 당에 최소한 10만 청년 혹은 10만 우리 스타 정치인들을 유치가 되어야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큰 길을 모아가지고요. 우리 대표님께 한번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20년 뒤에 하면 되니까요. 우리 이주환 의원님부터 10년 내에 좀 우리 대통령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대통령 아무나 안 믿어. 아무나 안 믿어. 제가 처음에 오늘 아무나 안 믿어. 아직 모르십니다. 아직. 제가 총리 그만두고 나서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는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인재도 키우는 이런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사실 해왔어요. 지속적으로. 내가 정치할 때는 좀 힘들지만 나머지 시간 또 그거 하고 정치할 때 병행 말씀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청년 정치학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정치학교를 여러 기회에 여러 번 운영을 해봤어요. 어떤 경우는 3기, 어떤 경우는 2기 이렇게 가지고 이제 쭉 해왔는데 아직은 청년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청년이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또 약간 뭐 이렇게 질시하거나 아니면 좀 비아냥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직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정치하는 게 왜 비아냥거립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뭐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스스로 젊은 정치인이 되거나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나라가 잘 됩니다. 다른 데서 찌꺼기가 돼 있는 사람들이 밀려나가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청년들을 키우는 일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 저희 캠프에 보내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지금도 리더십 비전 스쿨이라고 리비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2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까 20년 뒤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20년이면 너무 늙어요. 그러니까 15년 뒤에 좀 될 수 있도록 그 앞에 10년에는 또 이주환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진 시간은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의 주민들 오셨는데 그거 한번 하시죠. 황교안 굿 하시죠. 자, 황교안. 자, 박수 시작. 황교안 굿. 연습한 거 아닙니다. 네, 연습한 거 아닙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명언이가 떨어져가지고. 어휴, 아주 젊으신데. 의원들하고 차장님하고 네, 물론 시의원님 잠깐 우리 저 하고 저 앉아가고 안혜원님하고 차선민은하고 우리 선출직원들 여기 오세요. 여기 예, 선출직원들만. 저 안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마스크 벗을까? 네, 벗고 합시다. 인원 대리. 누가 지금 오늘 화이팅 한번 합시다. 하고 갑시다. 누가 찍을 거예요? 자, 이거 찍습니다. 좀 뒤로 더 나오세요. 자, 제가 황교안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황교안 화이팅! 됐습니다. 자, 이유한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른 분들한테. 누가 여기 한번 둘이만 찍어주세요. 둘이만. 교과서가 결혼과 출산을 못하게끔 하는 교과서. 왜냐면 통성에서 잠깐만요. SNS 할 거 아닙니까? 예? 나중에 내 영상을 찍어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리 그 저 선생님한테 보내주고 싶거든. 그래서 저거만 알려주세요. 내가 그쪽 하나 적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응원하고 아이고 잠깐만 뭉개주시죠. 안 찍으시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예. 그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덟명 제일 젊은 정치교원생입니다. 회사 응원하겠습니다. 아, 이거 내 이러니까 우리 하트 할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오케이. 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한번 찍읍시다. 젊은 사람들 오세요. 중간만큼만 젊은. 네, 하나, 중간 젊은. 여기 하나, 둘, 셋. 화이팅! 해서 감사합니다. 자, 되었습니다. 네. 출마했었습니까? 출마만 해요. 자, 젊은 사람들 한번 오세요. 청년들. 미래의 꿈이다 우리 청년들이. 자 우리 미래 빨리 오세요. 그래 미래면. 아까 젊은 사람 자꾸 수라할 때 말이지. 얘기가 쉽지 않네.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어린이집 그 보이네 보이잖아. 선이야. 행복해야 될 직장이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